봉지욱 기자는 대한민국의 리박슈크를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야. 현재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니까 역사관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그 입장을 사실은 본인이 여기 나오셔서 일정 정도 유감과 사과를 표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나와서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영상 한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수십 개의 영상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파악한 사실과 너무도 다르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날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이제 와서 뭐 이현주의 과거를 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의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제주 4.3이 1946년 7년 8년이라니에요. 네. 그 일을 대통령이 지금 왜 지시를 했을까요? 과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나 내란 수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문제는 내가 그때 보수 진영이 있었다고 해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청중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또 하신 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뭘 봐 임마 너. 제가 뭐 짧은 경험을 이렇게 보면 이성이나 논리가 쓰는 자리보다 감정이 쓰는 자리가 훨씬 넓어집니다. 뭐 그렇긴 보니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좋고 싫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건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얘기가 다 꼬여버려요. 온갖 옛날 일을 들춰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쫙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현주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냐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극우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정확히 본인이 견제하고 있는 역사관과 철학이 무엇이고 그걸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참여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제 뭐 여러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뭔가 팩트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최욱 씨가 봐도 이거는 지금 얘기를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이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 페북의 댓글에도 자꾸 그 최욱을 빨리 고소해서 혼내주라고 하고 저한테 막 댓글이 지금도 엄청 달려요.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나갔어요. 내가 지금 파일을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고성국 TV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제가 이제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고성국 TV에서만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니야. 더 노골적으로 관련 발언을 한 게 또 있어. 제 얘기는 상대를 계속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선거는요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패싸움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순수하게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고 이현주 의원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날 와서 이제 얘기 주장이 딱 두 개예요. 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리박스쿨 안 갔다. 모르고 안 갔다. 나는 이승만 학당 갔어. 이승만 관련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영상이 리박스쿨 강연장입니다. 그렇죠. 저게 맞습니다. 2019년 6월 7일인데 손효숙 대표를 모른다 그랬죠. 리박스쿨. 그래서 하지 말라 했잖아. 이현주 의원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범 씨는 누구예요? 이거 끝나고 설명. 이걸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있고 리박스쿨이 있고 난 프리덤 같이 리박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2017년 6월에 손효숙 대표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이희범을 만나가지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기 만든 거예요. 저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1빌딩입니다. 같은 층에 고성국도 있고 이희범도 있고 손효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고 리박스쿨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장학회 활동을 하면서 리박스쿨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아까 지금 플래카드에도 보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 프로그램의 한 강연자로서 이현주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강연을 한 거죠. 근데 안 갔다 그랬잖아요. 손효숙 대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날 사회를 손효숙이 보고 손효숙이 발언도 하고 두 분이 보니까 저게 2019년 6월 영상이고 한 달 뒤에 손효숙 대표가 바로 저 강연장에서 그만 좀 틀어. 리박스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있어요. 단공
자유수호를 위한 애국전사 청년인재 양성, 근현대사 교육 확산으로 역사지킴이 배출,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 교육의 리박스쿨 운영 등은 미약하지만 장악해온 모든 분들이 중단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이고 또 기쁨의 열매이고 또 그 비전입니다. 역사교실에서 탄생된 또 역사지킴이, 구국인재 양성의 산실이 된 리박스쿨. 여러분들 이 자리가 리박스쿨인 건 눈치채셨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다 저희가 또 게시를 했고요. 여기 왼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바른 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나는 시간과 재능과 소득을 애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 여러분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과.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별도의 당시엔 단체가 아닌 게, 리박스쿨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보도했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리박스쿨은 실질적으로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냈는데 2019년까지 저 장학회와 리박스쿨은 당연히 한 단체예요. 한 몸 프로그램이었고 2020년에 손효숙 대표가 장학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요. 대표를. 그리고 나서 나는 리박스쿨만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이겠죠. 그러니까 저 때 당시만 해도 난 저기 프리덤 컬리지를 가진 리박스쿨을 간 게 아니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리박스쿨 프로그램 강연을 갔을 때니까. 네, 분리가 안 됐을 때니까. 네.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가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단시 딱 한 번 가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은 저 제1빌딩 리박스쿨이 있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있는 저곳 같은 그 강연장이에요. 같은 장소. 같이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행사하고. 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손효숙 대표도 손효숙 대표지만 저기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물은 이희범 씨죠. 이희범이 누구냐고 했을 때 이희범은 MB 때 댓글 공작 했잖아요. 댓글 공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래갖고 뭐 2억 3억씩 돈 받아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된 처벌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박도 생기고 프리덤 칼리지도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효숙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네네, 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이희범 씨가 이현주 당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나는 이현주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영상 많네. 지금 영상 한 20개 있는데 저기 사무실에 강의를 오셔갖고 우리 연대합시다. 독불 장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홀로 이 힘 갖고 세상을 이제 악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연대합시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 우리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아 사운드 할 줄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그 천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다. 그러니까 이희범 저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현주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2019년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희범과 같이 많은 연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단체의 공동 대표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란 분인데. 그 식민사학자. 네. 네. 종족 반일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냈던 그 책의 그 요지는 두 개죠.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 두 번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똑같은 사관을 이른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그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이병태 교수가 공동 대표를 하면서 이현주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고 책이 나오니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당시에 실제로 이현주 의원이 학문의 자유다 라면서 이걸 쉴드칩니다. 네. 그거는 언론 기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강연한 게 아니고 저 당시에 2018년 19년에 이현주 의원의 많은 활동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남은 거는 본인의 이현주 TV에 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웠더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극우적 역사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바뀌었냐? 바뀐 게 없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그거는 없다니까요. 바뀌지 않았다니까. 지금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임시정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뭐 적통성을 부정한다거나 이승만 뭐 박정희 공과론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도 정치인 이현주도 공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끝냈을 건데 역사관 논란과 더불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보고 가야겠다. 제가 법원을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떨어진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면 다 이게
기대치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말 들었다가 말을 잘 못하는데 가끔씩 얘기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런 것도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제도를.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선거를 없애거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의식이 최소한 없는 사람은 다음에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신장식 의원이 아마 그 뒤에 바로 나와서 뭐 기회주의자 발언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저때 스스로 정치인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문제하고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하고는 그렇게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왜 사전선거는 이틀하고 본선거는 하루밖에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제발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는 이제 중도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양쪽을 이렇게 보고 또는 진영을 보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권자일수록 중도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저는 중도가 있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영을 너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자기 주관과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럴 때마다 여기를 지지하고 저기를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회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시면 되고 이제 역사관에 더해서 부정선거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 주장하는 근거잖아요. 네. 예, 저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현주 의원이 내란 상황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네. 국민들이 또 지지를 네, 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네. 큽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것,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여당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밝히는 게 더 필요하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지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예.